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중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 교외 도시 스판다우의 가토 공원 묘지를 찾았는데 거기에 윤희상 작곡가 윤희상 씨의 묘지가 있고 김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로 윤희상 씨 고향인 통영에서 가져온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동백나무 앞에는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년 7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런 내용이 한글 독일어로 같이 쓰여 있었다. 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는 윤 선생이 살아있을 때 고향 통영에 돌아오지 못하고 배를 타고 그 앞까지만 와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슬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의 처신으로서는 좀 경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상 씨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 특히 동양적인 음악 감수성을 가지고 서양의 그 음악 기법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분으로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수많은 곡, 특히 이 경상남도 부산 근방에는 윤희상 씨가 교가를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교가가 다 좋습니다. 저도 부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산고등학교 교가가 윤희상 작곡입니다. 그 교가는 아주 장중하고 좋은 음악적으로 아주 우수한 교가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씨가 1967년에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고 10년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윤희상 씨가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지만은 우리 부산고등학교에서는 윤희상 작곡의 이 교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도 또 전두환 시대에도 윤희상 작곡의 노래는 계속 불렀습니다. 그것은 윤희상 씨의 이념은 대한민국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분의 작곡, 더구나 친북화되기 전에 작곡한 그 노래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과 예술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윤희상 씨는 원래 통영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으로 일제시대 때 감옥살이도 하고, 이분이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뭐 친북 활동했다, 친공산 활동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독일에 가서 북한과 연결된 것이 이분의 비극이었죠. 그래서 1967년에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유학생을 상대로 북한이 공작 활동을 한 사실을 우리 정보부에서 밝혀내고 그 관련자들을 독일 당시에 수독 정부 몰래 압송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윤희상 씨입니다. 그래서 큰 외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할 때 좀 무리도 있고 했는데, 다만 그것이 북한 공작에 의한 간첩단 사건이었다는 이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69년에 석방된 윤희상 씨는 돌아가서는 본격적으로 반대한민국 친북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사건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통영의 딸이라는
이런 캠페인이, 통영의 딸을 구하자는 캠페인이 2012년, 13년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윤희상 씨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사주에 의해서 북한으로 간 오길남 씨. 오길남 씨는 북한에 가면 자기가 경제 전문가로서 중용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부인과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가보니까 잘못 왔다. 이건 선전원으로, 자기를 대남 선전원으로 쓴다 하는 절망적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가족을 두고, 부인과 두 아이를 두고, 그 부인이 신숙자 씨인데 이분이 또 통영 사람입니다. 부인을 두고 유럽으로 공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는 유럽에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다가 1992년에 88년에 탈출을 했으니까 한 4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92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길남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인데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기부는 이 윤희상 씨의 활동을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다. 작곡가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의 공작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희상 씨가 김일성의 귀여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씨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가기관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유명한 작곡가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선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귀국을 허용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결국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윤희상 씨의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혹하게 대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건 윤희상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오길남 씨는 한국에서 아직 생존해 있고 그 부인 신숙자 씨와 두 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살았다면 커서 나이가 30대 될 겁니다. 강제 수용소로 갔습니다. 오길남 씨가 나오고 나서 북한 말을 안 듣고 유럽에서 공작원 역할을 하라고 보냈더니 그냥 탈출해버리니까. 그래서 부인과 아이를 요덕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요덕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안혁이라 강철환 씨하고 같이 한국에 탈출했던 안혁 씨의 증언에 의해서 신숙자 씨가 요덕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북한도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길남 씨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신은 북한에 가서 여긴 지옥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나 부인은 간호사를 하신 분인데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말하자면 부인까지 이 지옥으로 데리고 온 셈이에요. 두 아이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유럽으로 공작원으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날 때 그 떠나기 전날 밤에 신숙자 씨가 오길남 씨의 뺨을 때리면서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길남 씨가 그날 마지막 밤에 자기 아이, 아마 오규원일 겁니다. 딸을 업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윤희상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윤희상 씨는 왜 왔느냐고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길남 씨는 남겨둔 처와 두 아이를 돌려 구조하는 데 도움을 받을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윤희상 씨는 왜 배신했느냐는 식으로 자신을 나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희상 씨를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본 여러 가지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부인이 이 사람 묘소를 방문하고 애도를 표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하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냐. 쉽게 말하면 국가 반역자입니다. 국가 반역자. 친북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친김일성입니다. 친김일성.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집단 학살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한 사람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마치 이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이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윤희상 씨가 대한민국을 반역한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윤희상 씨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섭섭하면 뭐 배신도 하고 이민도 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김일성한테 갑니까? 민족 반역자 김일성한테 가서 왜 충성을 바칩니까?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작곡한 좋은 노래가 있고 좋은 곡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예술이 면죄부를 주는 힘을 갖지는 않죠. 예술은 흔히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국적이 있습니다. 윤희상 씨는 대한민국 국적자니까 그 뒤에 그 국적을 포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정부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고향에 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으니까 국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동백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심었다. 그럼 누가 봐도 존경을 표한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름으로 이 친김일성주의자, 북한 문화공작원한테 이런 애도를 표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가슴이 아픈 것은 윤희상 씨의 처지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윤희상 씨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신숙자 씨와 두 자녀가 가슴이 아픈 거죠. 대통령이라면 오길남 씨, 대통령 부인이라면 윤희상 만나기 전에 오길남 씨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오길남 씨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묘소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한민족을 공멸시킬지도 모르고 이 세계에 핵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이 시기에 김정은의 할아버지한테 충성을 바쳤던 이 작곡가의 무덤을
방문한다? 피와 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 하는 피와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은 피와 구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와 구분.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예술가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어요. 위대한 예술가지만은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학살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세계 공산당이 미군을 욕하는 선전자료로 막 뿌렸습니다. 그 직후에 피카소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게르니카가 그때 뉴욕에 피난화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FBI는 피카소의 미국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군을 폄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죠. 즉 피카소같이 위대한 예술가도 예술품은 국적이 없으니까 뉴욕에 있는데 예술가 피카소는 반미주의자다, 친공주의자다. 그러니까 미국 땅을 밟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바그너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죠.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습니다. 바그너의 그 장중한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리안족의 어떤 힘, 영혼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그너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까지도 바그너의 작곡을 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그너가 반이스라엘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히틀러가 좋아한 바그너니까 바그너 음악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욕먹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엄격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바그너는 다 위대한 작곡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윤희상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남한의 대통령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윤희상 묘를 방문했다. 이 보고를 받으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요새 미국과 협조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은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킬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또 미국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뉴스를 본다면. 이런 시기에 이런 방문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술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윤희상 씨는 훌륭한 작곡가였지만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 이름으로 그 사람 앞에 애도를 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